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을 저희 채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재중님과 그리고 우리 공성하 배우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시게 됐는지 되게 좋네요. 공기가. 공기가 괜찮습니다. 네. 공기가. 네. 안 켜져 있는데 괜찮아. 근데 공기가 좋네요. 뭔가.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사실 두 분이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그냥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또 저희 채널의 성향과 너무나 잘 맞는 공포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뭐 공포 영화가 점점 많이 개봉을 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공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귀족님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걸 흔쾌히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화 소개를 간단하게라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목은 신사, 악귀의 속삭임이라는 영화고요. 일본의 쿠마키리 감독님과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한일 합작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그 J-호러의 특유의 그 냄새가 아주 짙게 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J-호러 굉장히 즐겨봤잖아요. 주온 뭐 이런 네, 것도 뭐 링도 링 엄청났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근데 한일 합작 호러 영화는 네.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네. 들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일 합작은.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작품 의뢰가 왔을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구미가 당겼어요. 한일 합작이라고. 그것도 호러라고.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네네. 성화 씨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호러를 잘 못 보는 편이고 거의 극장에서 보면 거의 귀를 계속 막고 있는 수준으로 보시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듣는 게 무서운 듣는 건 것 아, 같아요. 듣는 거. 근데 저도 한일 합작이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재중 선배가 또 하시니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 작품이 미장센이 되게 좋거든요. 그 촬영지 아니면 뭐 의상 이런 감독님이 미장센에 또 되게 특출난 눈이셔가지고 그 호러스러운 미장센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좋은 포인트였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두 분 다 공포 영화는 처음 촬영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처음이죠. 그쵸? 저 완전 처음. 전 뭐 혼자서 못 봐요. 아, 정말요? 진짜? 절대 안 봐요. 공포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제가 태어나서 꿈을 안 꾼 적이 없어요. 그 정도구나. 안 꾼 적은 딱 그거예요. 그냥 수면마취. 강제로 자기가 3초 만에 잠들. 예. 그때만 사실 꿈을 안 꾸고 매일? 매일 꾸거든요. 잠깐 5분 낮잠을 자도 그 5분 사이에 또 꿈을 꿔요. 예. 그래서 무서운 걸 보고 잠에 들면 그게 바로 이제 연계돼서 꿈에 나오니까 웬만하면 안 봐요. 근데 무서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너무 도파민에 중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어쨌든 공포 영화니까 무언가를 보시거나 경험하신 게 있느냐, 혹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나라도.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있었나? 이건 약간 스포긴 한데 영화 후반부에 공성하 배우가 한번 이렇게 그 캐릭터에 큰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어요. 후반부에. 변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진짜 성화 씨가 아직 씬에 들어가기 전인데 귀신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정말 예를 들면 저희들은 대부분 보면서 이제 다음 씬 들어갈 건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화 씨가 예를 들면 뭐 제가 성화 씨면 무슨 정말 눈을 뒤집어 까고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 사람 귀신의 신이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이상 정도는 눈에 흰자가 보일 정도로 혼자 막 열중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저도 성화 씨랑 작품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 정도까지 몰두하는구나. 근데 저희가 대기를 할 때 밖에 못 나가요. 네.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터널에 이 메아리처럼 물려 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화 씨 단독씬이 끝나고 제 씬을 들어가도 성화 씨는 그 같은 공간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 배우분들이 연기할 때 옆에서 다 보고 계세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성화 씨는 혼자 귀신 놀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전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그거 찍고 나서 이 현장에서 모니터가 있으니까 네네네. 선배가 갑자기 계속 돌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찍은 거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상 깊었나? 저는 해야 되니까 그냥 했고. 그쵸. 근데 그때 저도 그걸 찍다가 너무 이게 막 몰두가 돼가지고 몰입이 됐고. 네, 몰두하고 막 몰입이 되고 되게 이상했어요. 해외 터널에서 많이 찍었었는데 저희가 고베에서 다 찍었기 때문에 일본 고베에서 다 찍었었는데 근데 그날 그 공간 폐 터널 거기가 너무 무섭고 음산하고 진짜 막 왠지 너무 이렇게 가기 싫은 느낌이 있잖아요. 저기로 들어가기가 싫다.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때 한국에 있는 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나 이제 간다 안녕 이렇게 문자로 하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날 그 촬영을 하다가 제가 막 악기에 든 친구를 야 하지마 막 이러고서 이제 쓰러져야 되는 이 씬이었거든요. 그 연기를 막 아파하면서 막 이 몰입을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찍고 다시 찍고 계속 하다가 제가 팍 뒤로 넘어갔는데 진짜 팍 박은 거예요. 뒤에? 네, 세게 머리를 탁 박아서 으악! 했는데 이게 뭐지? 나 이거 진짜 다쳤나? 순간적으로 탁 이게 와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 놀래가지고 근데 또 연기는 해야겠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진짜로 으아 이런 소리가 막 났어요. 제가 연기를 딱 하는데 다들 촬영인 줄 알고 계시니까 이제 컷을 끝내기 전이니까 하는데 어떤 스태프분이 이렇게 딱 놀래시더라고요. 다쳤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근데 컷을 안 하니까 제가 연기라고 생각한 거야. 계속 하는 거죠. 네. 계속 찍어야지. 네, 선생님 그러니까 카톡 이러면서 막 달려오셔가지고 제가 누워서 터널에서 이러고 있는데 촬영 감독님 난리가 났구나. 근데 진짜 제가 정신이 막 이렇게 뭐지 여기가 어디지 막 그러면서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그날 진짜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 촉이라는 게 네, 뭔가 그랬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신들린 연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연기하시는 분들이 무당으로 따지면 몸주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잠깐 들어가서 놀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적도 있고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수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뭔가. 이걸 찍으면서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막 강렬하게 뭔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걸 많이 안 해봤었었는데 연기를 그걸 해보니까 진짜 느낌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확 오는 느낌이 들면서 그게 연기인가 진짜인가 막 발산이 막 되면서 약간 소름 돋으면서 막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컷딱 하고 끝내는데 또 너무 막 카타르시스 아직도 막 남아있는 것처럼 되게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때 그 씬을 많이 찍었죠. 그 폐 터널에서. 그러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각자 역할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재중님께서 이렇게 꽃미남 너무나 잘생기신 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공식적으로 뭐 있는 존재는 아닌데 일단 무당입니다. 네, 무당이고요. 약간 그런 우리나라 샤머니즘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콕 집어서 이런 부류다라고 얘기할 레퍼런스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다방면에 전부 다 손을 대는 무당인데 가끔 마법도 부리고요. 테마는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토속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청년이고요. 어이구 다 뭔가 이렇게 슈퍼맨 같은 느낌이라고. 강력한 캐릭터 아닌가? 이거는 감독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영진이란 역할은 슈퍼맨이다. 그쪽 업계에서는 저 친구 슈퍼맨이다. 정말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친구다. 근데 그런 친구한테 줄곧 과거부터 겪었었던 반전이 영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말하면 정말 이야기가 재밌는데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 저는 영화를 보면 충분히 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공성하 배우님은 어떤 역할이셨는지 저희 영화가 영화상에서 한일 합작 뭔가 미술 프로젝트를 하러 대학생들이 고베에 넘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제가 이제 약간 매니저처럼 고베에 데려가서 관리도 해주고 근데 그중에 제 동생이 거기에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폐 신사에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답사를 갔다가 한 명씩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동생도 거기 사라지면서 내 동생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 폐 신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명진한테 이제 과거 미술대학 선배예요. 그리고 약간의 이런 뭔가 관계가 있었어요. 그때. 그쵸? 살짝의. 네. 살짝. 뭔가 느낌이 좋은데요. 예. 제가 부르죠, 글을. 무당이 된 글을 이제 고배로 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제. 그렇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슈퍼. 근데 또 가요. 호구예요, 호구. 내가 갈게 이러고 이제. 호구 명진. 근데 소재가 저희 돌비공포라디오 시들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하는 아니면 만신분들이 나와서 악기를 퇴치한다거나 퇴마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하는 명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신사 이 영화가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저희 영화가 마지막에 어쨌든 퀘스천으로 끝나긴 해요. 네, 약간 열린 결말이긴 한데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결말 해석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네. 저희도 결말을 짓지 못하고 이제 연기를 마지막 씬을 찍었으니까 어렵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후속편이 나오겠구나 약간. 맞아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딱 그거를 저희가 모른다는 전제하에 연기를 했었어야 되니까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근데 사실 대본상에 없었던 뭐 눈물을 흘려야 된다, 뭐 웃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 그 웃음이 터졌다 하는 부분들이 직접 다 쓰여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실제로 빙의가 된 건 아니었지만 마치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이런 대사를 뱉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마치 빙의가 된 것처럼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다 쓰여졌고 그리고 저도 연기를 하다가 뭐 눈물이 났는데 오히려 그거를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예를 들면 입은 웃는데 뭐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영화를 저는 이제 다 보고 왔으니까 이제 아는 거지만 결국엔 그게 매칭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감정선 자체가.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신사라는 영화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장르기도 하니까 아마 꼭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영화 쪽에서도 분명히 궁금한 게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각자 배우님들의 이야기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자, 먼저 어떤 분이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공성하님이 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나 뭐 다 떠나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으세요?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싶지 않은. 무서우니까. 그럼 겪으신 게 있나요? 최근에는 제가 직접 겪었던 오싹한 느낌이 들었던 일이 있어서 이건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겪은 일이고 아직까지도 사실 저한테는 얘기하려고 해도 조금 이렇게 놀라는 일인데 제가 형제가 5이에요. 막내시다. 형제가 5이라 가지고 근데 막내 여동생이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며칠 전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큰 언니 빼고 4명이 다 같이 사물놀이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10살 때부터 그 연주를 배워가지고 한 10년을 가족들이 다 같이 그걸 연습하고 배워서 결혼한 막내 여동생이 자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꽹가리를 치고 싶다. 축가를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 하자. 그러고 근데 동생이 강원도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전날 강원도 어디 산골에 있는 그 연습할 수 있는 펜션을 잡은 거야 동생이. 정말 산골 어디 시끄럽게 해도 괜찮은. 그래갖고 막 산을 타고 막 들어가가지고 펜션에 가족들이 딱 간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자 이러고 다 매가지고 이제 장구를 막 치고 열심히 치고 엄마 아빠 신나서 막 사진 찍으시고 아들이 다 커갖고 막 그때까지 막 재밌게 치고 막 하다가 저녁도 잘 먹고 이제 자는 시간이 돼가지고 엄마랑 저랑 언니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제가 엄마 옆에 이제 누워있고 언니가 바닥에 요를 깔고 언니는 자고 이제 자려고 한 1시간 정도 누워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막 이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이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침대에 이렇게 앉으시다가 한숨 탁 쉬시고 이제 화장실을 가시려고 딱 일어나시는데 침대 끝 모서리에 이렇게 발이 걸려가지고 낙상을 너무 크게 하셨어요. 침대에서 꼼꼼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팍 엄마가 넘어지는 걸 저만 이제 뒤에서 그걸 이렇게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엄마 이러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크게 다치셨나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까지 다치지는 않았고 화장실 가시겠다고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 가셨는데 엄마가 걱정되니까 문 앞에 있는데 엄마가 막 토를 하시는 거야 화장실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이게 지금 내일 결혼식이고 산골에서 어떡하지 마 이러고 있는데
엄마 괜찮아요. 또 괜찮으시다고 하면서 막 하고 나오셔서 소파에 딱 앉으셔서 괜찮대요. 머리도 안 싸졌고 팔만 조금 아프시다. 다시 자자 괜찮아 이러고 다시 자려고 누웠어요 또. 네. 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저는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이러고 진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다가. 그래갖고 제가 자다가 이러고 깨갖고 엄마가 언니 이름이 덕영인데 덕영아! 그래서 불렀는데 언니가 전혀 듣지도 못하고 언니 조용해졌더라고. 그래서 악몽가 끝나봐 이러고 다시 자자 이러고서는 다시 누웠는데 그 이후로 아예 잠도 안 오고 제가 너무 벌렁벌렁 가슴이 뛰어가지고 엄마는 이제 주무신다고 주무셨는데 제가 딱 누웠는데 천장을 보는데 여기 귀신 들린 집인가? 그 느낌이 진짜 딱 이게 생각이? 네, 그 느낌이 그냥 여기 귀신 들린 데인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상해. 여기 진짜 이상해. 여기 뭔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느낌만 받고 어쨌든 그날에 이렇게 갔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결혼식은 잘 진행이 다행히 됐고 언니한테 언니 어제 소리 지른 거 혹시 알아? 언니 소리 엄청 크게 질렀다고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아니 언니 이상해. 그 공간에 귀신 들린 집인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아까 그 연주 장구를 쳤잖아요. 같이 다 같이 거기서 북을 치면서 장구 치면서 야 귀신 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 장구 치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중에 제가 굿을 소리를 내서 조금 부른 게 있었어요. 굿이 뭐냐면 문굿이라고 문을 여는 굿이라는 뜻의 그 가사가 있는데 그게 문 엽쇼 숨은 장군님 문 엽쇼 우리가 들어가고 이런 대사가 있는 건데 제가 아기 때 배운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불렀거든요 그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이게 신들을 부르는 얘기였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쨌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언니는 그럼 진짜 실제로 그런 귀신 들리신 거야? 모르겠어요. 언니는 기억을 못하니까 자다가 그렇게 막 목류병 혹은? 목류병이 있으시진 않은데 더 미스테리하네. 미스테리하다 진짜. 진짜 이상해. 실제 일어났던 거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은 저 방에 있고 저만 계속 봤으니까 결혼식 때도 제가 어제 그런데 하니까 다들 쉬쉬하고 그래서 오늘 이거 얘기해야지 근데 이렇게 좀 리얼한 썰 느낌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재중님은 뭐 저는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일단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귀신을 믿지 않고 일단 무교입니다. 예. 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목류병이 좀 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때였을 거예요. 그때 홍수가 굉장히 크게 나서 저는 충청도 공주 출신인데 공주에 이제 금강이 범람을 해서 집이 잠긴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조금 고지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 다섯째 누나의 누나 8명 맞죠? 많으신 거 알아요. 다섯째 누나가 살고 있었던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서 이제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거기가 대충 한 6층에서 7층 사이 뭐 약간 이 정도의 아파트 층수였는데 베란다가 있잖아요. 베란다 바깥에 옛날에 그 은색 봉으로 이렇게 있죠. 제가 거기에 안쪽에 아니라 바깥에 쪽에 매달려 있는 꿈을 꿨어요. 네네. 그러고 제가 일어났어요 다음날. 근데 손이 너무 시커먼 거야. 실제로? 네, 실제로 손이 너무 시커먼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옛날 키친 들어가면은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싱크대 있고 어디 뭐 이렇게 있고. 근데 딱 그 모서리에 쪼그리 이렇게 앉아서 제가 칼을 들고 이렇게 떨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것도 실제 다음날 제가 아침 되게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이 급해서 나가봤는데 칼이 덩그러니 그냥 싱크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냥 잘 안 믿었어요. 근데 다시 회상을 해보니까 그 가족들하고 대천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유명하죠. 해수욕장에 그냥 일반 승합차를 타고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그냥 승합차에서 같이 자기로 했단 말이야. 숙소를 예약을 안 하고 꿈을 꿨어요. 새벽에 해가 이제 막 뜨려고 하는 시점에 혼자서 해변가를 걷는 꿈을 꿨어요. 그 자고 일어났는데 발에 모래가 나왔던 거지. 진짜 나왔다 온 거였더라고요. 진짜 나왔던 거지. 그 물어봤어 가족한테 내가 혹시 목류병이 있냐.
알아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 너가 자각을 하느냐. 너가 스스로 알아 그거를? 그래서 나 지금 왜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난 그게 다 꿈인 줄 알았다. 근데 우연인 줄 알았다 그런 것들이. 네. 너 그거 말고도 진짜 수백 개가 된다는 거야. 심지어 저는 데자부가 자주 일어나서 어렸을 때 꿨던 게 지금 성인이 돼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내가 죽는 꿈 네. 혹은 뭐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 조절 잘못해서 뭐 가스 폭발 진짜 막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꾸는데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넥스트라는 영화 10분 이후에 데자부를 계속 꺼가지고 이제 하는 영화인데 그거랑 똑같은 현상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제가. 그래서 늘 꿈꾸고 나서 잘 기억했다가 조심할 건 늘상 조심해요. 교통사고 관련된 거, 가스 관련된 거. 조심해야죠. 근데 이제는 목리병은 완벽하게 사라진 게 제가 16살 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고시원을 살게 됐고. 없어지더라고. 그 쪽방이 있으니까. 뭐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냥. 그때부터 완벽하게 치유가 돼서 지금까지도 일단 없어요. 이야. 목리병은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왜 빨리 치유를 해야 되냐면 제가 아시는 분도 뭐 일종의 뭐 목리병이긴 한데 자다 일어나서 실제로 겪었던 거야. 우리 집에서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신 거야. 하더니 말없이 저 눈도 안 마주쳐요. 멀쩡히 이렇게 걸어가. 가스레인지를 딱 켜. 위험하다. 그러더니 물을 올리더라고요.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예. 정말 라면을 끓여서 무표정으로. 그거 다 끓여서 갖고 온 다음에 식탁이에요. 네? 제가 여기 앉아있고 그 형이 여기 앉아계셨어요. 네네네. 그냥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만 있다 생각하고 라면을 그냥 먹더라고. 진짜 꿈속에서. 원래 먹을래?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건데. 그 마치 나 없는 존재 취급하면서 라면을 다 먹고 그냥 젓가락 내려놓더니 다시 들어와서 자더라고. 네. 정말 심각한 병이라는 걸 느꼈어요. 기억을 못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라면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셨던 걸 기억을 아무것도 못하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그냥 목류병이라고 이게 정신적인 어떤 진단을 받는 병이면 고칠 수라도 있고 어떤 방법이라도 있는데 이게 비슷한 게 빙의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되게 많아요. 자다가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불을 다 꺼놓고 부엌에서 엄마가 칼질을 하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뭐 개걸스럽게 갑자기 뭔가를 먹는다거나 왜 그래? 그러면 뭐 딴 사람처럼 얘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빙인지 아니면 단순한 목류병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사연 들어보고.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제 목류병은 아예 완전 치료했고요. 없어요. 저는 완전히 그 침대에서 사실 안 움직이면서 이제 너무 편안하게 잠자요. 그러면 이제 공성하려는 다시 가서 어떤 게 또 있으셨나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저희 촬영하고 나서쯤에 제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근데 또 아는 저희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거기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또 만나게 돼서 오빠 저 그 동네로 이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동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왜? 왜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자기가 빌라에 살았었는데 빌라 지하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세입자들이 그 여자 때문에 다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만 그 집에 남아있었대요. 네. 계약을 계속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랑 뭐 이렇게 싸우고 뭐 다투고 하다가 뭐 무슨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이제 오빠가 이사를 나오셨는데 그때 자기 친한 누나가 한번 동네로 이렇게 놀러 왔었는데 살 때 그 동네로 딱 누나가 오자마자 자기가 배가 아프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야, 그 동네가 진짜 들어가면 기운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에이, 제가 살아야 되는 동네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고 이삿날이 된 거예요. 네. 이삿날이 돼서 이삿짐 이제 해주셔야 되는 아저씨가 제가 두 번째로 맡겼던 거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네.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친분이 약간 생겼다고 생각하셨는지 책이 영화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영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원래는 그때 한참 파묘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뭐 이장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이장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삿짐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들고 옷 아르시고 계속 이런 일을 하다가 알바처럼 이삿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방에다 침대를 두지 마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풍수를 좀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방밖에 둘 데가 없어요. 침대가 지금 뭐라고 그대로 뒀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밖에 둘 수가 없어서 자리가 딱 있어요, 또. 다 정해놓고 들어왔는데 있어. 지금 안방 자리가 딱 있지. 그죠. 이거도 둘 수가 없고 일단 해보자.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 이후로 근데 진짜 2년 동안 진짜 잡꿈을 계속 꿔요. 왜 안 꿨어? 그렇게 잘 꾸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도깨비터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도깨비터라는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갔을 때 엄청 돈을 많이 벌다가 욕심부려서 안 나가면 망한다. 10년 안에 나가야 된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10년 동안 잘 벌었으면 그 10년을 못 끊어요, 그거를. 계속 1년만 더, 2년만 더 이런 식으로. 근데 터가 세니까 거기를 누르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데 못 누르면 진짜 지는 거거든요. 터라는 것 자체는 일단 저희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논현동 쪽에 네. 살 때 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주민이 배우 류시원님이었어요. 네. 근데 저랑 계속 이제 주민으로 살고 있다가 그 형이 갑자기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그래서 가시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재중아 너도 빨리 이사 가.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강남 쪽이 고지대가 되게 많잖아요. 맞죠. 네. 다 논밭에 맞아요. 산들이요. 네. 개발이 된 거니까. 네, 개발이 된 거거든. 근데 지금 보면 뭐 강남구청 쪽이나 뭐 네. 논현동 쪽 보면 좀 약간 고지대들이 그쵸, 있단 말이지, 많죠. 언덕이. 그 고지대들이 옛날에 그 묘가 그렇게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도 일이 좀 안 풀리는 것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풍수하시는 분을 좀 모셔가지고 자리를 봐주셨나봐. 근데 당신이 누워있는 이 침대 바로 밑에가 관이 누워있다. 죽은 사람 위에 누워있다, 이거. 관 바로 위에 그대로?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렸던 거다. 그래서 바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거기가 그 관이 딱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가 묘가 많았었대요. 그래서 나한테도 가라는 거야, 이사를. 괜히 거기 있지 마라. 네.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잘 풀렸었거든요. 반대로. 눌렀나 보네요. 저는 되게 막 너무 잘 풀렸어요. 하기 싫지, 그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찜찜하잖아요. 결국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부터 일이 뭔가 잘 안 되는 풀리는 거야. 이건 또 일이 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사를 한 번 더 갔어요. 그때부터 살짝 일이 풀리기는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공원 옆에 약간 기운이 좋은 쪽으로 갔어요. 풀도 좀 있고. 네. 예. 갔는데 좀 풀리다가 그 약간 멘탈이 저는 되게 중요한데 약간 멘탈이 안 건강했어. 풀이 많다 보니까 해가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사를 한 번 더 갔거든? 대박이에요. 지금 저는 너무 좋아요. 터가 그게 여기에요. 지금 뭐 이사 가신 지금 최종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담에 살고 있어요. 네. 네, 청담이 기가 정말 세다고 유명한 곳이거든요. 청담이.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청담에 많이 살고 계시다가 좀 많이 튕겨져 나가세요. 많이들 이제 이사를 가신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던 배우 동료분들도 네. 한 두세 분 정도 이사 가셨어요. 그럼 이거네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돼서 청담을 갔는데 못 버티고 튕겨나간 느낌.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실제로. 나중에 이거 보시는 배우분들이 계시면은 맞아 하실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야, 이런 또 터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네. 그러면 공성하 배우님은 어떤 게 또 있으셨나요?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던 일이 있어서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원래도 조금 꿈을 잘 꾸고 가위도 잘 눌리고 약간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대학교 졸업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됐을 때였대요. 근데 그때 막 메이크업도 하고 의상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 하셔야 돼가지고 꽃을 뭔가 조화들을 사서 막 만들고 해가지고 작업을 막 하고 이제 남은 것들을 집에다 두셨대요. 자기 방에다가 조화를 이렇게 방에 뒀는데 그때쯤부터 막 아버지가 열꽃이 얼굴을 막 피고 막 빨갛게 피부가 막 올라오시고 그 언니도 계속 이상한 꿈 계속 꾸고 자기도 피부가 막 뭐 올라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이게 막 열꽃이 피니까 되게 알코올 약간 중독으로 오해도 받으시고 안 좋은 네네. 일이 계속 쌓였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처치를 해야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고 이제 점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스님인데 약간 신기 있는 스님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니 저희 집에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왜 그런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딱 그 방에 있는 노란 거를 갖다 버려야 된다고 딱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노란 거? 그게 조화가 노란 개나리 꽃이었고 그대로 노란 걸 탁 맞추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 이상한 영웅들을 다 끌어모아갖고 니네 집에 지금 그거가 지금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당장 갖다 버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퇴치하는 것들이 이제 하신 거죠. 갖다 버리고 문을 다 닫아놓고 향을 꽉 피운 다음에 한 번에 문 탁 열어서 다 내보내야 된다. 환기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이게 그렇게 영혼이 들어오기도 하나? 조화가 네, 조화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생화는 살아있다 죽잖아요. 결국엔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은 꽃들은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버리고 뭐 드라이 플라워라고 해서 막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죽은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화는 가짜인데 이제 거기에 많이 불러들여서 묶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화는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든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물령화라고. 그러니까 물건에 깃드는 거는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꽤 예전 얘기이긴 한데 네네. 아는 분이 이제 동네가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뭐 동쪽에 있었고 그분이 약간 서쪽에 살고 계셨는데 늘 연락이 잘 되던 분인데 갑자기 뭔가 연락이 조금 잘 안 되더니 한 번 연락이 닿았어요. 문자로. 네. 당신에게 카톡이 없었거든요. 이 정도 이제 시기였어요. 근데 문자로 약간 풍기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이제 보내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길한 시그널이다 감지를 하고 바로 한 12시 좀 지나서 자정 좀 지나서 바로 택시를 타고 지인의 집까지 갔어요. 네. 지인의 집까지 갔는데 그 지인의 집이 한 빌라의 반지하 집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바로 내려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근데 전혀 인기척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저희가 그 밖에서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네네네. 철창이 있고 창문 사이로 살짝 벌어진 틈으로 저희가 모습을 봤는데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네. 그래서 바로 철창을 부수고 창문을 깨서 들어가야 된다. 이 판단밖에 서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저는 이쪽을 막 안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친구는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그 벽 쪽에다가 딱 기대더니 진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예. 거기서 주저앉는 거야.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네네. 진짜 엉엉 울어요. 진짜 애기처럼 정말 엉엉 우는데 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하는데도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허공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네. 허공 바라보면서 눈물을 막 미친 듯이 흘려요. 그게 정말 한참 되고 나서 얘가 정신을 차렸어요. 나중에 드디어. 예. 정신을 딱 차리고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기 나무 보여? 그것도 되게 큰 긴 나무가 있었는데 그 긴 나무가지에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어른 귀신 한 명이랑 아이 귀신이 손을 잡고 앉아있는데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기운이 확 빠지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대요. 네. 아니 왜 그럼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가 안 나왔다는 거야. 무서우니까 너무. 근데 저희가 총 3명이 갔거든요. 예. 해결은 했어요. 열고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해결을 하고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이를 잃었어요. 아이를 잃고 나서 네. 이제 충동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했던 타이밍에 이제 저희가 구조를 하러 사실 이제 가게 된 거였죠. 근데 마침 그 친구가 본 게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엄마. 아니요, 이게 성별을 알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느낌이 엄마였을 거예요 아마. 느껴지는 걸로는. 그게 어쨌든 어른 귀신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건 늘 막 소복 입고 있는 귀신이다 얘기를 그죠. 아니래요. 정말 얼굴도 까맣고 몸도 까만테요. 근데 누가 봐도 사람인데 그 눈이 마주친다는 게 선명했대요. 그러니까 전부 까만데 눈이 마주친다는 게 눈이 보였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저는 마주친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귀신을 보면은 못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위 눌릴 때도 못 움직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였어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귀신을 본 사람을 옆에서 목격한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게 그러면 더더라도 네. 그 느낌이 전달되거든요. 조금씩.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무서워요. 네. 왜 그래? 좀 함부로 못 다가가겠고 못 만지겠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형체와 작은 형체라고 이제 네. 얘기라 그랬잖아요. 네. 이 말을 하니까 저 생각나는 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20살 네. 그쯤 됐었고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학원 갔다 늦게 오잖아요. 근데 아파트면 1층에 삐삐삐삐 비번 누르고 들어가는 옛날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거기 살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1시인가 2시인가 학원이 끝나고 혼자 이제 타다타다 올라와서 그 현관을 보는데 엄마랑 애가 그 밤에 띠띠띠띠 누르고 자동문 열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사람 아시죠? 열렸을 때 가고 싶어. 열렸을 때 내가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아. 엄청 뛰어서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1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비층 같이 되어 있고 복도형. 네, 그러니까 필로티처럼 되어 있고 2층이 1층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거기 그 앞에 엄마랑 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에요. 찰나의 순간. 근데 엘리베이터는 멈춰있네. 그것도 20층 막 이런데.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계단을 가서 사이를 봤대요. 불이 켜진 데가 있나. 없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서워.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집에 와서 저한테 딱 형 나 근데 왜 저는 뭐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래서 나 근데 귀신 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뭔 소리야 갑자기 어디서 귀신을 봤어? 그러니까 여기 공동연구원에서 이래서 왜 어떻게 설명해봐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기는 엄마랑 아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니까 없더라. 뭐 올라가 봤어? 불도 안 켜져 있고.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확인했어? 저는 다 물어봤죠. 네. 아니 엘리베이터가 그 단시간에 그 높은 곳까지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그냥 20 딱 써있는 거 있죠. 가만히 있는 거. 그거에다가 계단은 올라가는 소리도 안 나고 아무런 반응이 없죠. 센서 등도 없어요. 안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적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내가 근데 너 그 귀신이라고 하면서 왜 엄마랑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물었거든요. 뭐 형체가 명확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가만히 좀 멍 때리더니 방금 본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라고 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큰 검은 형체랑 작은 검은 형체였대요. 맞네. 네. 맞네요. 근데 그때는 너무 명확히 그냥 엄마랑 애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가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검은 형태인데 내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팍 떠올랐어요. 갑자기. 맞아. 저 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네. 한번 뭐 어떻게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과학적으로라도. 근데 이게 영혼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 투성이다. 너무 많죠. 네, 진짜로. 특히 연예계 쪽은 너무 심해요. 얘기 들어보면. 왜 그럴까요? 무당이랑 한 끗 차이라고 사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연예인분들 귀신 많이 보거나 빙의도 좀 된다거나 그 연기할 때 와 저렇게 어떻게 연기하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하지? 근데 그 사람들 사실 내려오면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엄청 좋아. 맞아, 약간 신의 광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연예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가위도 태어나서 한 번밖에 못 눌렸어.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가위 눌리는 것도 그렇고 저는 가위 눌려봤지만 귀신도 보긴 봤었지만 어느 집에서만 눌렸지 이사 가면 안 눌려요.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저도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가위는. 난 일어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정말 이렇게 애기 태아장수 이렇게 이러고 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귀신이 보일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뭐 없는데 뭐는 못 움직이는데 이러다 귀신 나올 것 같다. 내가 여기 보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게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깜깜한데 이제 들어갔다가 귀신 나올까봐 달려가서 불 킨 적 있어요? 그 있죠. 저 만약에 제가 연기를 한다면 무서워해 하면서 달려라고 하면 으아 하면서 안 달릴 거예요. 하면서 달릴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소리 못 지르죠.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빨리 달리는 거 있거든요. 그 느낌? 그런 적은 있죠. 진짜 무서울 때. 근데 오늘 귀신 얘기 쪽으로 많이 얘기는 했지만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긴 해요. 맞아요. 저희는 현실 공포도 많으니까. 어렸을 때나 가장 무서웠던 게 그거야. 여자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대. 딱 탔는데 남자분이 이제 그 뒤늦게 딱 들어오려고 해서 근데 이제 문이 이제 딱 닫히는 시점이라. 네. 근데 문이 이제 한 반 여기서 이제 딱 닫히려 한 이 정도였을 때 그 남자분이 칼을 딱 들고
일단 이제 다 닫힐 때 계단 타고 막 위로 올라가는 거야. 진짜. 이미 근데 청소를 눌러버렸어. 그럼 다음 청소에서 열릴 때 그 사람이 문 앞에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거 옛날 때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유영철 괴담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저는 겪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점의 배달원이셨는데 이제 지금 플랫폼 서비스로 이렇게 배달 서비스로 하세요. 근데 당시에는 그 직원분이 직접 배달을 맞죠. 네. 그게 있었는데 중국집도 원래 계속 그랬는데. 맞아요. 그렇게 배달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분식 프랜차이즈였어요. 배달 딱 오셨어. 근데 문을 그냥 띵동 하고 열면 되잖아. 맞죠. 근데 그래서 그러는 거야. 닫았어. 배달원이야. 그래서 눈 딱 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탁 막는 거예요. 못 닫게? 네. 캡을 이렇게 쓰고 계셨거든요. 여기 이 사이로 딱 보이는 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나 기억 안 나요? 진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나 기억 안 나요? 누구신데요? 하더니 진짜 표정만 그냥 하더니 갑자기 뒤를 돌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보내면 무섭잖아. 저희 집을 저희 호수도 이제 다 알고 노출된 거니까 나를 모르냐고. 심지어 저는 그 무방비 상태여가지고 제가 누군지는 아마 그분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면서 씩 웃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라고 딱 묻는데 그 상태에서 무표정으로 문이 닫혔어. 내려가셨어. 너무 무서워서 그 프랜차이즈 그 지점에 직접 전화를 했어. 그 사람 뭐냐? 뭐 이렇게 지점으로 해서 연락을 딱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설명했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아요. 그거 아까 그 동네 그 배달하셨던 좀 전에 관둔 나가고 나가셨는데? 와. 진짜 관뒀다는 거야. 뭐야? 관두고 나가셨어. 나 소름 돋는다. 나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죠. 개인정보기도 하고. 그냥 개인정보도 안 알려주지. 안 알려주지. 그 사람은 내 집을 알아. 내가 누군지도 알아. 그 뒤부터 내가 진짜 안 그래도 좀 병이 있었거든. 저 예전에 막 그런 사생 관련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주변을 계속 눈치 보고 약간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로 더 그게 극심하게 심해졌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트라우마가 이미 있는 상태인데. 뭔가 그 무언의 협박을 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니까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심지어 거의 한 2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관둔 거예요. 진짜. 하필이면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일을 그만둔 거야. 그러고는 그 일이 없어요? 네, 너무나 다행이에요. 아직 그 업체가 존재하는데 전 아직도 이용을 안 해요. 그때 이후로. 그러면 재중님 집을 알아내려고 거기서 일을 한 건가 그러면? 남자분이셨어요. 뭐야?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그거는요? 나이대나 이런 거는? 나이 땐 저보다 어린 분이셨고. 해를 가하진 않고 어쨌든 갔네요. 그렇지. 요즘에는 보통 집들에 그 거는 거 있잖아요. 현관 거는 거. 요만큼만 열리는 그게 없잖아. 맞아요, 없어요. 옛날 아파트에만 있잖아요. 요즘엔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해요. 그거 달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협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몰라요? 이런 게 자체가 무섭네. 너무 무서웠어. 정말로. 20분 만에 그만두시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더 섬뜩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으시겠지만 사실 그럼요. 이게 그냥 방송에서는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마음에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트라우마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채널 보고 그때 그 직원분이 맞다 까먹고 있었네. 다시 해야겠다. 아이고 다시 찾아가야겠어. 근데 못 찾죠. 다른 데 취업해서. 지금 이사 아니세요? 그럼요. 이상한 거네. 못 찾죠 지금. 근데 세상에 또 돈이면 안 되는 게 또 없어. 맞아. 사람이 제일 무서워.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불법으로라도. 자, 오늘 무섭다 근데 진짜. 진짜 각자 배우님들의 이야기들도 쭉 한번 들어봤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유익한 시간이거든요. 이런 유익한 하셔야 내용. 될 텐데. 정말 유익한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쏙쏙 한번 끄집어 내봤는데 다시 한번 너무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또 영화 신사 악귀의 속삭임? 네,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족님들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팬분들은 귀족님들이라고 귀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신자의 빗자인가요?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족을 줄여서 한 건데 고귀한 귀족이라고도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뜻이긴 한데 이건가 보죠? 네, 맞아요. 이 귀족님들
부적을 했던 저희가. 여기 또 있네. 그거는 이제 레츠가 원래 길이십니다인데 길이십니다. 네 부적입니다. 되게 센스 있다. 네. 귀족님들. 아이고 감사드리고 마지막 그 멘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사, 악귀의 속삭임. 요즘에 진짜 더위가 매해 지날 때마다 더한 것 같아요. 뭔가 이 시원함을 찾기에는 진짜 호러 영화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6월 17일 날 개봉이니까요,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큰 사운드로, 큰 스크린 앞에서 열기 좀 많이 식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성하 배우님. 귀족님들, 저는 유튜브 촬영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엄청 기대되고 긴장됐었는데 이렇게 돌비님께서 잘 이야기 끌어주셔가지고 너무 얘기 잘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신사 진짜 보시면 좀 다르실 거예요. 좀 독특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일본에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재밌게 또 찍었기 때문에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또 구독자분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일본 그리고 또 샤머니즘의 끝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찾아주신 재중님과 우리 성아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귀족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これがこの神社の鳥居やったんやな。 鳥居?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간 입구야. 마르で神隠しやね。 감을 갖고 싶. 日本では理由もわからず突然いなくなることを神隠しって言うんよ。 생각나는 사람이 선배밖에 없어서요. 혹시 와줄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뭔가 씌인 것처럼 보였어. 보여줘. 어떤 악귀의 장난인지. 死体は嫌だ。神聖な体がいい。